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을 강의하게 된 오상용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장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경제학에 놓여져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 생각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경제학 정의로는 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교과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학적 정의로는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개인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학문이 되겠는데요. 정의만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딱딱하고 힘듭니다, 이해하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묻습니다.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학 하면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들었던 답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니죠. 어떤 한편으로는 저도 이 답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경제학자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돈이 아니냐? 경제학에서는 돈의 의미를 아니면 돈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머니는 또 다른 한 지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경제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돈을 세분해서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 임금도 돈이죠. 그래서 돈을 번다.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번다. 그럼 임금이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가격이죠. 경제학에서는 균형 가격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균형 가격, 그 가격도 돈이죠. 임금도 돈이고. 그럼 GDP도 우리 돈으로 측정합니다. 달러로 측정할 수도 있고 원으로 측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돈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경제학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 머니만을 연구하는 경제학 다른 세부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경제학은 무엇이냐? 경제학을 한 단어로 요약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균형이죠. 경제학자들이 마지막 순간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더 이 장을 지나가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제학의 이제 정의로는 희소한 자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른 측면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선택하는 학문이다. 이 선택 또는 결정, 그 선택이 초이스죠. 어떤 초이스를 하는지, 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 선택인지 첫 번째로 경제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놓여진 상황, 희소한 자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어떤 것들을 골라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있는 거죠. 그 희소성은 자원이 유한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원이 유한하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다.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돈이 끝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무엇을 사야 될지. 다 필요하면 갖다가 사면 됩니다. 돈이 끝이 없으니까. 근데 누구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죠. 백만장자, 억만장자들도 고민을 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떤 게 더 싼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래서 이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항상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우리도 항상 희소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 24시간 모두가 살고 있죠. 그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시간을 이용하느냐. 그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8시간 자고 8시간 공부하고 8시간 뭐 다른 재생산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밥 먹고 뭐 놀고. 그걸 통해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의 문제에 놓인다. 그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다음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학에는 어떤 연구 대상을 가지고 있는가? 경제학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맹큐는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추세가 있는가? 나라 경제에. 저는 이 맹큐의 구분에 대해서 여기에 선을 긋고 싶네요. 이쪽 부분은 미시경제학, 이쪽 부분은 거시경제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이 2가지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네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아니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일, 구입, 저축, 투자의 항목을 나눠봤는데요. 일, 제가 얘기했던 24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가. 그에 대해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겠고요. 구입, 제가 정해져 있는 소득, 그거를 어떻게 알뜰하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상품들, 재화와 용역들을 소비할 것인가. 구입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저축, 내가 번 소득을 현재에 쓸 것인가, 미래에 쓸 것인가. 저축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오늘의 소비를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오늘 안 쓰고 아껴서 미래에 어떤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껴 놓는 것, 그 행위를 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 저축되어 있는 어떤 저축되어 있는 양을 합리적으로 투자해서 미래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투자에 대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죠. 개인적인, 개별적인 경제 주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일, 구입, 저축, 투자, 뭐 이런 항목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을 하고 싶네요. 최적화. 영어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옵티마이제이션. 왜 최적화인가?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토는 최적화입니다. 일의 선택. 제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 뒷면에 항상 놓여져 있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동안 일을 할 것인가.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일과 나의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다른 레저를 어떻게 병행해가지고 쓸 것인가. 그게 합리적인 선택의 한 부분이죠. 구입이나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이랑 저축을 통해서 현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적화의 비밀이 되겠고요. 그 최적화는 경제학적으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또는 효용 극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별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선택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적화가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그랬죠. 그런 경제학적 마인드에서 어떤 목표?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컨슈머 티어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소비자 이론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비자가 어떻게 자기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선택을 내리는가.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기업들, 생산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윤 극대화입니다.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생산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돈 버는 데 있는 거죠. 네, 돈을 다른 말로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윤도 거기에 속하겠네요. 그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각각의 기업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생산자들도 각각의 생산 요소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나 저축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극대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니면은 더 큰 카테고리로 최적화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최적화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적화는 원래 수학적인 모델에서 왔죠. 극대화, 극소화 뭐 이런 거 찾는 거, 극대점, 극소점 찾는 미분을 통해서 그 점들을 찾아내는 그 부분인데, 좀 더 깊이 중급 미시나 고급 미시 경제학 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수학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경제 수학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경제학을 대표하는 한 단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이 왜 균형이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하고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해서 이들이 시장에서 만납니다. 시장에서 만나면 서로 상충되는 이익이 부딪히게 되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균형점이 결정되느냐, 어떻게 결론이 도출되느냐, 그것이 바로 균형을 찾는 겁니다. 영어로 이퀄리브리움이죠. 이퀄리브리움을 찾는 과정,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수요 공급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고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 수요 공급 그런 모델을 통해서 결론으로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볼 때 각각의 개별 주체들은 자기의 목표들을 향해서, 자기의 이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적화를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만나서 균형을 도출하게 됩니다. 균형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누가 도출해 주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연구 대상을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 두 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파트는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부분이죠. 거시경제학에서는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추세, 여기서 말하는 전체죠. 거시라고 얘기하면 미시와 거시의 구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시는 원래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같은 걸로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면, 거시는 크게 종합적으로 애그리겟된 총체적으로 합쳐진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측면이죠. 그 전체에 대한,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래서 뭐 평균 소득이 있을 거고, GDP. 그 다음에 일자리. 그럼 여기에 고용이 있겠죠. 일자리가 없는. 이거는 이제 unemployment rate. 실업률 뭐 이런 것들 측정하는 게 되겠고요. 물가 상승률, inflation rate. 뭐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시경제학 쪽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2장, 1장부터 22장까지는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끝까지 36장까지는 거시경제학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을 미시와 거시 파트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경제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느냐. 경제학이 커버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을 비판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내고 있다. 경제학자들 좀 경제적인 문제들만 고민하면 안 되냐.
그런데 경제학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정말 경제학의 코어 같은 부분이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럼 배우자를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식의 그 제도가 뒷받침돼야 될 것이냐. 예. 결혼 문제? 결혼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구나. 예, 고민합니다. 인구 문제 고민하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냐. 그런 고민들, 경제학자들의 큰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또 다른 측면으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재 많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그건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니까 평균 소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일 구입 뭐 이런 소비자 개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경제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첫 번째 살펴보고, 미시경제학적인 사고, 거시경제학적인 관점, 그런 걸 통해서 먼저 분석해 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경제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